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아주 치열한 토론을 해볼 예정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이수진 앵커가 핵심을 요약해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웠는데 윤상현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관저 앞으로 나갔습니다. 기자들을 모아놓고 10분 넘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한 시민이 이런 볼멘 소리를 던집니다. 계엄을 장난으로 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 이게 계엄이 장난이에요? 일을 안 하고 매일 여기 와서 왜 그 말씀을 안 하세요? 저 일 열심히 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니, 의도를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최근엔 전광훈 목사에게도 90도 인사를 해서 논란이 있었죠.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 잘하면 대통령 되겠어. 아유, 감사해. 아니, 그래, 본교회 또 갔다 오시고, 예. 일부 예배 마치고, 예, 교회 다녀왔습니다. 교회 갔다 오시고.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짧은 대화 중에 3차례나 90도 인사를 하는데요. 구구의 지지세를 등에 업고 대권을 노리는 포석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작전도 통하니까 시도를 하는 걸 텐데 문제는 이런 작전을 구사하는 정치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당이 극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몇 명의 정치인들이 좀 부각되고 있어요. 새 인물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김민전 의원입니다. 앞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씩만 들어볼게요. 총평만. 두 분의 이견차가 크진 않아 보일 것 같아요. 자, 먼저 해주시죠. 작년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김민전 의원의 저 기자회견은 정말 모든 국민들의 화를 결정적으로 북돋우는 정말 대형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민전 의원은 정치학과 교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컬리지도 후마니타스라고 인문학적 인권의 바탕을 둔 그런 또 대학입니다. 게다가 80년대 학번으로 알고 있고요. 이 백골단이라는 것은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일본 경찰이었고 예. 이승만 시대에는 정치 깡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리고 7, 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에는 경찰을 가장한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과 학원 자율화 운동을 탄압한 대표적인 반역사적 반민주화 운동의 산물인데 정치학과 교수면서 80년대 학번인 김민전 의원이 이 내용을 모르고 기자회견을 주선했다? 정말 그거는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학생을 가리키는 교수로서 정말 얼마나 양심에 반하는 발언인지 아마 본인 스스로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의 사태를 보면서 일부 극우 집단들의 선전선동에 정치인들이 편승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꼼수 정치가 너무나 횡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 그리고 우리 정치와 역사가 왜곡되는 모습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예. 권력을 잡으면 순간적으로 굉장히 도취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권력이 글쎄요, 뭐 크다면 크고 크지 않다면 크지 않게도 볼 수 있는 권력인데 그래도 저는 김민전 의원에게 기대를 했던 것은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또 학문적으로 연구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그렇게 정치 권력에 도취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그런 작은 기대가 있었는데 김민전 의원이 그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고요. 김민전 의원은 아까 김병욱 전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1980년대 가장 아픈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백골단의 모습이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에 참여를 했던 안 했던 우리 시대의 아픈 역사이고 잊고 싶은 역사인데 그 역사를 우리나라 사회를 40년 전으로 되돌렸다는 점에서 정말 크게 반성을 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단지 위기 상황에서 당이 단합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 차원으로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자, 바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윤상현 의원인데 지난 5일 한남동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면서 정광훈, 죄송합니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전광훈 목사에게 90도 인사까지 하면서 송구하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보시죠. 자랑은 대통령께서 아유 감사해. 저는요. 예. 그 믿음에 기초한 정치가 진짜 정치다. 국민의힘 정당 왜 이 사람들은 하나가 왜 안 돼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가 송구스럽습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오늘은 또 한남동 관저를 갔습니다.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을 거의 유일하게 지금 접촉하고 있는 인물인 것 같은데 대통령 만나고 정광훈 씨 만나고 정광훈 씨 만나고 대통령 만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패턴이. 예. 왜 그런 걸까요? 본인의 정치적 자리매김을 극우 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본인의 정치적 자리매김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식사하자고 해도 거부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대통령 만나서 얘기 나눴다는 것을 본인도 얘기하고 예. 본인도 또 부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장 잘 낙점을 받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라는 브랜드를 갖고 그 이어서 정광훈 그리고 다른 또 극우 극렬 지지자를 예. 만나면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데 있어서 이 계엄 사태를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을 아주 강하게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그동안에 당대표도 출마했고 많은 정치적 좌절이라 그럴까 큰 기반을 쌓지 못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한 일원으로서 한 세력의 중심으로서 굳건히 서면서 본인의 이후 정치적 행보를 함에 있어서 이 비상계엄 사태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들이 참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극우라는 것은 사실 이 혐오와 증오를 기본으로 한 배타성이 가장 기본 원칙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국민을 갈라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극우적 발상과 그런 행동이 우리 과거의 파시스트나 나치즘을 보듯이 결국 역사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개인은 정치적 이득을 취하고 공동체와 국가와 나라의 미래에는 많은 부담을 주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층에서도 좀 이 문제를 제대로 간파를 해서 네. 정말 제대로 된 보수의 길을 가게끔 좀 따끔한 충고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상현 의원이 5선이에요. 수도권 5선이에요. 이제 할 수 있는 다음 정치적인 행보는 당대표 내지는 대권 도전이거든요. 그 정치적 행보에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가 찾아왔고 윤상현 의원은 아마 판단을 대통령과 함께 이걸 지지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전략적인 정치인으로 평가받거든요. 지금 극우 단체라고 하는 이런 단체들의 지지를 한번 받고 나면 저는 그 현장을 가본 적이 없는데 그 현장을 가본 분들은 한번 그 환호를 받고 나면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저 환호를 받고 지지층들의 열광을 받아보면서 아 내가 이걸 발판으로 다음번 당대표 내지는 대선 후보로 나아갈 길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물론 뭐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죠. 근데 오늘 뭐 여론조사 얘기 다음 이제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갤럽 여론조사 대권 다음 대선 차기 대권 후보를 보면 윤상현 의원 이름이 없어요. 예. 이제 그렇다는 거는 국민 일반이 평가하는 것과 극우 지지층이 평가하는 건 확연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김문수 장관이 지금 1등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한번 진영에서는요. 띄워주시죠. 그래픽이 네.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네. 해보죠. 예, 말씀 이어가시죠. 김문수 장관이 보였던 행보를 보면 정치적으로 급선회를 하면서 국민의힘 보수 계열에 입당한 이후에 굉장히 강성 보수층의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는 비판을 받았지만 국민의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김문수 지사에 대한 많은 지지층, 극우들의 지지층이 형성이 됐어요. 아마 이것이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우 성향을 보이는 이
정치인들이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김문수 장관을. 굉장히 불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결코 대선에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상현 의원도 저는 이 상황을 분명히 합리적으로 분석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지금의 국면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층을 붙잡고 있기 위해서는 이 길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자, 김병욱 의원님. 예. 저 그래픽 한번 보시죠. 예. 윤상현 의원이 지금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 김문수 장관 저 자리인가요? 현재로서는 김문수 장관을 벤치마킹하고 있지 않을까. 저 자리를 생각하고 위해서 있습니다.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민현조 의원님도 분석했듯이 국민의힘이 대선을 포기한 것 같아요. 대선은 이미 안 된다. 포기를 하고 당내의 헤게모니를 쥐고 이것을 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또 그 이후에 있을 정치 지형의 리더로서의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는 그러한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인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 지금 이 계엄 시국의 저런 극우적인 발상과 행동, 저런 행동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이 비상계엄 사태에 일말의 사과와 반성 없이 자기 변명과 궤변을 늘어놓고 지지자들을 선전선동하는 모습은 결코 보수든 진보든 예. 정치인이라면 행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다가올 대선은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힘들다. 그런 생각으로 다음 정치적 입지 기반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렇군요. 라는 계산 속에서 나름대로 지금 가장 잘 모여 있고 그리고 정강훈이라는 지도자가 있는 그쪽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본인의 수고와 노력 없이 투자 없이 그냥 얻을 수 있는 표들이죠. 그래서 편승하는 예. 프리라이딩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 기반을 넓히려고 하는 목적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의 투쟁을 지지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정광훈 목사의 지지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목표 하에 저러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목적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저런 모습들은 지금은 이게 진영과 진영 간의 대립 국면에서는 부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일 것인가라는 선거 국면에 간다 그러면 저는 많이 희석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내 경선은 모르겠지만 본선으로 가서 다른 당 후보와 맞붙으면 과연 차별화될 것인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민현주 의원께 궁금한 게 지금 그러면 김병욱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정광훈 씨로 상징되는 광장의 탄탄한 지지층과 더불어서 대통령을 나는 끝까지 지키려고 했다라는 명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배신자 프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위치, 선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텐데 그게 그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국민의힘의 정서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다수의 국민은 비판적인 입장이 옳다고 보잖아요. 네.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고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네. 것이 옳다라고 보는 게 다수인데 국민의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 배신자 프레임은 극복이 어렵습니까?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극복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 건강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 정당이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굉장히 오랜 고통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국민의힘이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는 중에는 굉장히 좋은 정치를 해왔던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해왔던 여러 중진 정치인들이 그 배신자 프레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입성도 못했고요. 국회 안으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쌓이면서 지금의 중진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현재 오늘만 사는 정치를 하는 이 상황으로 됐는데요. 저는 이 지금 아까 김병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 이 탄핵 국면에서 대선보다는 당권 중심의 이런 정치에 지금 집중을 하는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대선이 어떻게 되는지는 그 다음 문제고 이 당을 누가 추스리느냐, 당권을 누가 갖느냐. 그래서 대선 이후에 올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에서 누가 공천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민주당과의 경쟁보다는 국민의힘 내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미래 10년 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만 보는 정치를 하는 국민의힘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는 민주당이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국민의힘 정치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사실 지금 지도부에 있는 분들도 많은 분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정치를 해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깨닫고 빨리 좀 길을 터주십사. 그 네. 길만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전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자연스럽게 다음 인물로 넘어갈게요.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특검 찬성했다고 탈당하라니 국민의힘은 계엄 수호당인가? 라는 사설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가 무슨 권한으로 탈당을 요구하느냐? 라고 비판을 했는데 권성동 의원은 왜 그런다고 보시는지 이게 좀 다르잖아요. 윤상현 의원과 김민전 의원과 또 달라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쉽게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 스스로가 윤석열 지킴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김상욱 의원은 국민들의 시선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참다운 보수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예. 평가하는 국민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반면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은 정말로 반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인 그리고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 못하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잣대로 김상욱 의원에게만 탈당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해서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도 안 했고 지금 대통령 관저에 가서 몰려가서 업무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내란 특검이라든지 이런 거 등등 다 발목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결과적인 상징적인 언어가 바로 김상욱 의원에 대한 탈당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국회의원이 정당 추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따라서 당론이라는 부분에서도 비중을 갖고 의정활동해야 되죠. 하지만 국회의원 선서에도 보면 알다시피 양심에 따라서 헌법기구로서 의정활동을 한다라고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 본인의 양심과 당론이 충돌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론이 구체적인 정책에 관련된 당론이냐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와 관련된 당론이냐도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뭐 하나하나 법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당론을 어기면은 정책 중심적 정당에서는 당연히 징계가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처럼 계엄 사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헌법기구로서의 본인의 양심,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의식,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따라서 김상욱 의원의 저런 용기 있는 행동을 당론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거론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와 책임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반대로 김민전 의원과 윤상현 의원의 저런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고 역사와 어긋나고 비민주적이고 특히 김민전 의원은 중국인들이 마치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에 많이 참석하고 있다. 아주 위험한 이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러한 국익에 반하는 발언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유가 아니다 그러고 정말로 역사에 찬 고뇌의 결단으로 보수당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이 정말 잘못됐다라고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투표를 하는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탈당을 요구한다는 것은 권성동 의원 자체가 지금도 정말 맹윤이고 윤석열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자기가 역할을 하겠다라는 자기 고백이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민현주 의원님. 네. 이게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녹취가 의원 사이의 녹취이면 네. 둘 중에 한 명이 공개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제3자가 네. 거기서 듣고 있다가 녹취만 하고 빠질 수가 없으니까. 네. 또 저런 탈당 건의와 같이 의미심장하고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얘기를 네. 누가 했을까요? 글쎄요. 뭐
들은 분이 했겠죠, 그렇죠? 예. 네. 아니면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공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된 국민의힘은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의원들 간의 신뢰가 깨진 문제예요. 예. 네.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이 모두 다 같은 생각을 가질 수는 없고요. 모두 다 같은 방향의 정치 행동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믿고 신뢰해주는, 서로 믿어주는 게 필요한데요. 네. 이제까지는 사실 그런 걸 통해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도 극복해 나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순간부터 국민의힘 내부에서 무슨 일이 나면 녹취록이 나오고요. 예. 어느 순간이 생기면 캡처도 또 나오고요. 캡처가 나오고요. 예. 단톡방 캡처가 나오고요. 현역 의원 국회의원들이 진짜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기괴한 정치 행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나만 살겠다는 또는 서로 믿지 못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없는 것에서 비롯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탈당을 권유했건 강권했건 탈당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뭐 치밀한 전략이고 대표들끼리 어떤 회의를 통해서 김은혜에게 탈당을 해라라고 권유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그 투표 결과랑 이제까지 최근에 몇몇 행보를 보면서 약간 욱한 심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같이 의원을 잠깐 했을 때 그 기질을 보면 그렇게 비합리적인 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뭔가 원내대표로서 나의 리더십에 상처가 났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정광훈 목사도 얘기하지만 왜 하나가 되지 못해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극우 세력들이 지지층이 그걸 통해서 국민의힘이 힘들지만 당신들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내 말 따라줘. 근데 따르지 않는 거에 대한 약간의 화남 그거에 대해서 좀 격한 감정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금쯤은 아마 그거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그래도 집권 여당입니다. 아직은.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이런 반민주적인 모습을 보이면 안 되고 다른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을 때 더 지도부는 자신 있어 보입니다. 당당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에피소드로 지나가기를 저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요. 예, 김병호 의원님 하실 말씀 많아 보였는데 다음 시간에 많이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빨리 가버려서 네. 아쉽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